어떤 기업은 해킹 한 방에 위기를 맞고 어떤 곳은 그 틈을 비집고 연초 대비 100% 급등으로 주식계를 찢어버렸죠. 7월의 주가 순위 1위는 과연 또 엔비디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바짝 쫓아왔을까요? 직접 추출해낸 데이터로 신뢰 100% 단순 검색이 아니라 실제 가져온 결과값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개 기업의 성적표와 7월 중 가장 큰 임팩트를 준 사건,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섹터 트렌드 분석까지.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합니다. 1위는 AI 칩의 강자 엔비디아입니다. AI 칩을 향한 열광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무려 10%가 넘는 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믿을 수 없는 4조 달러 이상의 주가 총액을 달성했죠. 대체 4조 달러라니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회사가 블랙엘 울트라 생산을 확대하고 있었고 장기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7월 15일에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가속기를 중국으로 수출하도록 수민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전체 적분 가늠 시장을 확대시켰습니다. 결국 관세 유예 완화, 새로운 블랙웰 GPU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 그리고 미중 수출 제한의 부분적 해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이제 맞아떨어져 엔비디아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2위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거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월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년 대비 13% 매출 증가와 아듀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33% 성장이 예상되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7월 중순 회사는 쉐어포인트 공유 서버의 보안 허점을 노린 해킹 기법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7월 21일 긴급 패치를 신속하게 배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 이탈 우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월드, 애플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에게는 7월 9일 관세 연기 발표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아이폰에 대한 잠재적 25% 관세가 유예되면서 판매 비용 우려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월스트리트는 7월 31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실적 발표로 이번 6%가 넘는 주가 상승을 넘어 강한 도약을 이뤄내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분야의 거대 기업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5% 이상 올랐는데요.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 확장된 무료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온라인 소비는 238억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28%나 늘었다고 하죠. 특히 눈에 띄는 첫 번째는 수익성이 높은 광고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관세 연장 덕분에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수입 상품들에 대해 10에서 50%에 달할 수도 있었던 높은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재고 관리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검색 엔진의 대명사 알파벳이 5위를 유지했습니다. 알파벳은 이 기간 동안 무려 9% 이상 주가 상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며 엄청난 도약을 이뤄냈는데요. 이 성과는 기업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특히 회사 분할 가능성처럼 법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임데이 주간 동안 검색 광고 수익이 크게 늘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미국 법무부가 알파벳에게 AI 사업을 꼭 매각하라고 압박하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일부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공유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도 투자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6위는 소셜미디어의 거인 메타 플랫폼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해킹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메타처럼 많은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광고 니출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광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릴스를 통한 수익화와 인공지능 기반 광고 덕분에 CPM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인재 영입 경쟁과 기타 여러 요인들로 인해 7월에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었네요.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사우디 아람코는 여전히 시가총액 7위를 지켰지만 7월 말 브렌트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간 1% 하락한 채 한 달을 마무리합니다. 7월 15일 발표된 ZY 보고서에 따르면 아람코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금이 무려 31.5%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사우디 정부의 재정 적자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람코는 8월 5일 실적 발표 때 새로운 조정 실적 지표를 도입해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죠.
파리는 반도체 대기업 브로드컴입니다. 먼저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연결해주는 인터커넥트 주문에 열광하면서 브로드컴의 미래 실적 기대감이 더 커졌죠.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 에이직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GB300에 기술을 채택하면서 2026년 매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 덕분에 부품 공급이 끊길 걱정도 줄었고 AI 산업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브로드컴 주가도 힘을 받게 된 거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는 이번 달에도 시가총액 9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이 90일간 관세 유예를 연장하면서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칩에 대한 25% 관세가 당장 부과되지 않게 되었고, TSMC는 그 덕분에 약 8.5%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와 애플이 내놓을 차세대 칩 블랙웰 A19의 생산 주문이 몰리면서 2026년까지 공장 생산 일정이 꽉 찼고 AI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범으로 TSMC의 미국 공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애리조나 현지 공사에 대한 보조금 소식도 전해지면서 생산 기지를 대만 외 지역으로 넓히려는 전략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크셔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덕분에 관세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7월 내내 주가를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낮은 브렌트유 가격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기술 섹터의 랠리가 계속되면서 대규모 애플 보유량의 강세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또한 보험 부문은 7월 중순 발표된 해서양 허리케인 예보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소식 덕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7월 시장을 뒤흔든 주요 사건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헤드라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부과한 90일의 관세 유예가 7월 9일로 만료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이 정책은 해방의 날 관세라고 불리며 4월 2일에 발표되었고, 중국을 제외한 22개 주요 교역 파트너에 대한 잠재적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것이었는데, 이번 시험이 내일인데 시험 범위가 아직 안 정해진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시장이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브레이킹 뉴스가 하나 떴죠. 7월 7일부터 9일 사이 백악관은 이 22개국에 서한을 발송했고, 7월 7일에는 행정명령 14,316호에 서명하여 유예 만료일을 8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총 69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종 관세안을 확정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선 협상에 성공한 나라들은 막대한 투자와 에너지 구매 약속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를 조건으로 기존 25%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자동차 관세로 동일하게 인하됐지만 한미 FTA의 0%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의 투자와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로 각각 15% 관세율을 반환했습니다. 관세는 남았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이리프 국가들은 제한적인 인하에 만족해야 했죠.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은 기존의 고율 관세에서 19%로 조정되었고, 베트남과 대만은 각각 20% 수준에서 타협했습니다. 이들의 실질적 성과라면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실패한 국가들에겐 훨씬 더 가혹한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에너지와 무기 구매 문제로 인해 25%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했고, 브라질은 전 대통령 기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보복으로 무려 50%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캐나다 역시 35% 관세를 맞았습니다. 무역보다는 정치가 관세를 결정한 셈입니다. 중국은 예외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30% 관세가 저금되고 있지만 90일간의 휴전이 8월 10일까지 연장된 상태로 미국 측은 추가 유연성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큽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을 우회 수입할 경우 모든 국가에 40%의 환적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4%까지 치솟았고, 7월 한 달 동안의 관세 수입만 280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제약주는 거의 경제판 중력처럼 작동하죠. 모든 자본들이 결국 다 거기로 떨어집니다. 제약 부문이 이번 달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 평균 6.03%의 인상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뛰어난 성과는 주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방어적 포지셔닝과 관세 협상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우려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기인합니다.
일라이 릴리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GLP-1,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지속적인 강한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졌을지 모르지만 최근 직접 비교 임상실험에서 일라이 릴리의 잽바운드는 위고비 복용자 대비 평균 47% 더 많은 체중 감소를 달성했다고 하죠. 반도체 부문은 5.43%의 평균 상승으로 그 뒤를 바짝 따랐으며 이는 트럼프의 관세 유예 연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7월 7일 행정명령이 마감일을 8월 1일로 연장하자 투자자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신속하게 재평가했고 이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와 같이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건강보험 부문은 거의 기초 체력 없는 마라토너였죠. 리스크 한 번에 탈진이 와버렸습니다. 9.59%의 평균 하락을 기록하며 가장 어려운 한 달을 보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와 같은 주요 보험사들이 메디케어 코딩에 대한 법무부의 형사 및 민사 조사에 압박을 받았죠. 여기에 더해 건강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5.1%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의 마진에 심각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 섹터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정 기업들은 실적 부진 등으로 큰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인텔은 2분기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무려 9.8% 급락했습니다. IBM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매출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면서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특히 회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여겨지던 소프트웨어 부문의 실적 부진이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고 여기에 AI 경쟁력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며 낙폭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은 앞으로만 가고 정치는 생각 중이에요. 시장은 그 템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죠. 정신없지만 돈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달도 같이 뛰실 분 좋아요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8월의 주가 동향 분석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 알아두면 좋을 교양상식 영상들도 함께 채널에서 둘러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